폐막식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에 밀라노는 차가웠습니다. 두오모 대성당 앞 광장에도 나빌리오 운하 옆 골목에도 올림픽의 열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꺼지고 선수들은 짐을 싸고 세계의 카메라는 이미 다음 이슈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는 폐막 72시간 안에 증발한다. 실제로 리우 올림픽 이후 브라질 관광 수입은 폐막 다음 달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람들이 경기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전시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70년 역사상 처음 받은 S등급.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철수할 때 한국은 오히려 계약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BBC 기자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잘 만든 쇼겠지. 그리고 사흘 뒤 그는 기사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 영국 공영방송 BBC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리우, 도쿄 그리고 밀라노. 세 번째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개최된 올림픽 중 장기적 경제 효과가 실제로 측정된 경우는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행사 이후 뚜렷한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리우가 그랬고 아테네가 그랬고 도쿄도 코로나 변수로 그 유산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는 세 번째였고 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막이 가장 뜨겁고 폐막은 정리의 시간. 그 공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폐막 이틀 전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문화 프로그램에서 S등급 받았대. S등급을 설명하겠습니다. IOC 문화 프로그램 평가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에서 D까지 4단계. 역대 어등급을 받은 나라는 1992년 바르셀로나, 2000년 시드니를 포함해 불과 6차례에 불과합니다. S등급은 특별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만 부여됩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었습니다. 등급은 마케팅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사람들이 주경기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오전 9시 17분. 공식 오픈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자원봉사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떡국입니다. 새해에 서로 잘 살자고 약속하는 음식이에요. 떡국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립니다. 1849년 편찬된 조선 세시풍속서 동국세 시기에도 떡국이 새해의 첫 음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흰 떡은 순수함, 동그란 모양은 태양과 새 시작을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 이탈리아 노부부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신뢰를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새해 음식이 있습니다. 콩피에타 렌틸콩 수프. 동전을 닮은 렌틸콩이 부와 행운을 부른다는 믿음. 다른 나라, 다른 언어지만 새해를 음식으로 약속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다. 다음 날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23분, 전체 국가간 평균 7분, 국제전시산업협회 UFI 기준으로
전시 행사 평균 체류 시간은 812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평균 관람 시간이 약 2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올림픽 단기 전시에서 23분은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재방문율 31%, 업계에서 재방문율 10%면 대성공으로 봅니다. SNS 언급량은 폐막 직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오픈 첫날이 피크입니다. 그런데 한국가는 1일차보다 5일차가 높았고 5일차보다 폐막 당일이 더 높았습니다. 자연 발생적 입소문이 행사 내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으로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폐막 당일 아침, 다른 전시관은 현수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앞엔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유럽 콘텐츠 바이어가 스트리밍 협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23년 기준 130억 달러,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4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190개국에서 시청되며 비영어권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완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관계자는 배터리와 에너지 시스템 협력을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40%,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은 소재 마이너스 셀 마이너스 팩 전 단계를 아우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행사가 끝나는 날 비즈니스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류는 파도야. 언젠가 다른 나라가 대체하지. 그래서 데이터를 더 봤습니다. 콘텐츠 수출 130억 달러, 방산 수출 170억 달러. 한국은 2023년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엔 10위권 밖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산하면 글로벌 디램 시장의 약 70%, 낸드 플래시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AI 붐과 함께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점유율은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3사의 합산 점유율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산업 위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해저 지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사했습니다. 동선은 설계돼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훈련받았습니다. 바이어 미팅의 70% 이상이 행사 2주 전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쇼일까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건 기회입니다. 진심은 각자가 채웁니다. 연출은 준비입니다. 준비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재방문은 연출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걸 먹어요? 자원봉사자가 답했습니다. 서로 잘 살자고 약속하는 음식이에요.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3,000달러, 70년 만에 약 500배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률은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은행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계약을 지켜온 나라. 그 태도가 음식이 되고 공간이 되고 신뢰가 되었습니다. 처음 준비한 기사 제목은
밀라노 올림픽 결산이었습니다. 바꿨습니다. 폐막식 날 내가 본 진짜 승자.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현장이 증언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무리 대신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이 세계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성화가 꺼지던 밤 가장 밝았던 한 나라의 전시관. 그 안에서 들린 한마디. 서로 잘 살자고 약속하는 음식이에요. 올림픽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다면 아마 그 질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고.